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겨울에도 열심히 운동을 해볼까 해서요. 와이프랑 같이 집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좀 캠브리지에서 가장 커다란 피트니스 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설도 굉장히 좋고 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최근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리셉션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표정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하나같이 굉장히 좀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고 일하는 게 재미없어 보이는 이런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지낼 때 만났던 제 후배 호텔리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홍대 쪽에 있는 4성급 호텔에 총지배인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랑 함께 일할 때 저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혼자서 다 했던 굉장히 좀 친한 친구입니다. 그 총지배인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젊은 직원들의 그 사기를 복돋아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직원들이 굉장히 좀 의욕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걱정을 저랑 공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 찾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사람을 찾는다 해도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마음 자세도 돼 있지 않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호스피탈리티 쪽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마진도 점점 떨어질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퀄리티, 질은 좀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호텔 같은 경우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데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제가 요즘에 다니고 있는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시설적인 면은 정말 압도적이지만 서비스가 떨어진다면 사실 집에서 그냥 펠로톤 틀어놓고 운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도 조금 신경을 써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의 개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9일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주식을 한 주씩 거래하지 않고요, 원하는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소수점 투자로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확행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8주간 총 8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매 라운드별 주간 수익률 1등 종목을 맞춰보는 이벤트입니다. 주간 수익률 1등을 맞힌 분께는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한플러스 100만 포인트, 에어팟 등 푸짐한 사은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나 영상 설명란에 이벤트 링크를 참고하셔서 소수점 투자로 100만원의 행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확행 이벤트와는 별도로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아직 해외 주식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제대로 이벤트 신청하시면요, 한시적이 아닌 평생토록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미국은 0.05%, 중국, 홍콩, 일본은 0.07%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신청 후 최초 3개월간은요, 세금 등 제 비용을 제외한 매매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1월 20일자로 곧 종료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가요, 3일간의 연휴를 마감하고 오래간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마이너스 1.84%, 다우존스도 1.5%나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3대 지수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나스닥이었는데요. 무려 2.6% 빠졌으니까 거의 폭락 수준이죠. 그리고 성장주들,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이상 주저앉으면서 어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의 개별 성적표도 굉장히 초라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들을 이어서 소파이가 8.64%, 그래비 8.28%, 프로테라가 7.93% 빠졌고요. 그들을 이어서 오픈도가 7.87%, 버진 갤럭틱이 7.59%, 우버가 7.47%, 루시드가 7.13%, 스킬
킬즈가 6.79, 레모네이드가 6.67% 하락하면서 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끈 주요 종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 롱텀 스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앞으로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이런 종목들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2.6%가 빠지면서 지금 지수가 14,50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6개월간의 차트를 보면요. 가장 최고점일 때가 보시는 것처럼 11월 19일 날 16,000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이때 주가랑 지금 현재 지수를 살펴보니까 9.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톰 리라는 전문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 최고점에서 한 10%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떨어진 수준이 거의 최저점이 아닐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떨어지는 그 추세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기준금리의 그 인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큰 폭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를 더 훨씬 더 넘어가는 조정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락장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면서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요, 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많은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현황을 좀 분석한 이러한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로스 스톡, 성장주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S&P 500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요. 11가지의 섹터, 그러니까 S&P 500은 미국의 우량주 500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500개의 기업을 편의상 카테고리로 11개로 나누어 놓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11개 그 섹터가 모두 다 레드, 지금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전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종목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환경 자체가 조금 주식 투자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S&P 500의 하락을 주도한 섹터는요, 파이낸셜 그리고 인포메이션 텍, I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골드만삭스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닝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isappointing result,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주가 역시도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가치주가 6% 정도 하락했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끈 또 하나의 수치가 있는데 바로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10년 국채 금리가요, 지금 2year high니까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수치죠. 2년 만에 최고점은. 자,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8 베이시스 포인트,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0.01이죠. 따라서 0.08%가 하루 만에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10년 국채의 금리는 1.85를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킨세일 트레이딩의 톰 에세이라는 분 전문가가 얘기하기를요, 2022년 처음 2주에 투자의 테마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즉 하이어 일드, 지금 성장주 쪽에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리스크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 스펙 주식, 이러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PE 레이쇼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커다란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PE 레이쇼가 지금 very high다, 너무나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많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아직 처음으로 올라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도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게 되면요, 그 의미는 뭐냐면 PE 레이시오가 높은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이 굉장히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잖아요. 기업들이 전반
전반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성장을 혼자 하는 이런 기업들이 발견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이 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이런 종목들은 price for perfection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 이러한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perfection이라는 것은 slowing growth를 include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조금이라도 성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차없이 이들 성장주의 주가는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만약에 그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펀더멘탈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10년 국채의 금리가 1.85%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해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페더럴 리저브는 연준이죠. 연준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우리가 모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팩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드의 일드, 채권의 금리가 급등한 것은 1.85까지 올라간 일은요. 이러한 그 예측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 금리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채권 금리도 한꺼번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xchange Traded Fund, 줄여서 우리가 ETF라고 부르는 이러한 ETF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베네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ETF길래 기준금리랑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숏 트레저리 ETF라고 써 있잖아요. 숏이라는 것은 반대 투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롱의 반대말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트레저리 이제 그 채권이죠. 채권이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채권이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ising rate environment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투자 환경에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ETF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본드 일드, 즉 채권의 금리는 인버스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격과 반대다.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채권을 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더 주면서 채권을 사게끔 유도하는 거죠. 아무래도 채권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숏 트레저리 ETF에 투자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숏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5가지의 ETF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울트라 프로 숏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국채에 반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그 1월 1일부터 2주간 리턴 수익률이 무려 16%가 넘는 굉장한 해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울트라 숏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TBT가 티커 네임이고요. 11% 지금 수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자, 세 번째 ETF는 숏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TBF가 티커 네임이고요. 5.6% 정도 지금 2주 동안 올라갔습니다. 자, 네 번째 추천되고 있는 ETF는 울트라숏 7 to 10 year treasury. 앞에는 이제 20년 국채에 반대 투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7년짜리 그리고 10년짜리 국채에 금리에 반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 정도 지금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숏 7, 10 year treasury 같은 경우는 TBX가 그 티커 네임이고요. 2.7% 정도의 리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ETF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울트라 이런 게 붙는 거는 다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 이렇게 해지를 하는데 잠시 이용하는 거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뉴스 오브 더 데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목을 업했다, 잡아먹었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무려 이제 69빌리언이니까 69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요.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다라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조금만 읽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바잉, 인수를 하고 있다.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콜 오브 듀티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총 4억 개 정도가 판매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게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투를 하는 이러한 게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 가격은 68.7빌리언으로 비기스트라고 지금 써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역사상 가장 커다란 지금 인수권이 지금 나와 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역사상 게이밍 인더스트리, 게임 산업 쪽에서 이렇게 커다란 인수권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이 딜 같은 경우는요, 화요일날 발표가 됐다. 근데 비기스트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도 가장 커다란 인수권이고요. 그리고 올 캐시입니다. 따라서 전체를 다 현금을 주고 인수를 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정말 영업 실적이 좋고 그 밸런스시트이 훌륭한 기업들의 장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커다란 기회가 있을 때 무슨 뭐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금을 주고 바로 이 엄청난 딜을 성사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커다란 게임 컴퍼니를 인수를 하면서 그들의 화력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게이밍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게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이해 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비디오 게임을 그냥 구독비만 내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재미있는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으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 다 이번에 그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수권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이번 인수권은요, 그 멀티내셔널 전 세계적으로 베팅이 일어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게이밍이라는 것은 가장 그 역동적이고 그리고 흥미로운 카테고리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렇죠. 자, 오늘날 그런데 그리고 또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메타버스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게이밍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CEO죠. 사티아 나델라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은 단순히 그냥 게임 포트폴리오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메타버스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수권은 너무나 좀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 2부 영상 마지막에 자막 영상은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두 기업의 합병 소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수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방송 마지막에 보내드릴 자막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모든 그 섹터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 혼자서 올라간 얄미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Zscaler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75%나 상승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한 가지 기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모간 스탠리에서 Zscaler를 업그레이드 해줬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과연 모간 스탠리는 어떠한 이유로 Zscaler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scaler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모간 스탠리가 업그레이드 해줬는데요. 자, 이 투자 기관이 믿기로는 IT 시큐리티 컴퍼니라는 것은 이제 Zscaler를 얘기하는 거죠. 이 IT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 Zscaler는 레비뉴, 매출의 성장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파이프라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약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사될 만한
만한 굉장히 커다란 딜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조금은 안심되는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함자 포드 왈라고요. 자, 이 전문가는 이번에 오버웨이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원래는 이제 이퀄 웨이트니까 보유 의견이었는데 매수로 바꿔준 거죠. 자, 그러면서 325라는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59.20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325 나누기 259.2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5.4% 정도, 무려 25%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목표 주가가 제시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점은 Rising Rate Environment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그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처를 입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 왈라가 보기에는 G스케일러는 그 와중에서도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는 그런 어닝을 계속 발표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포드 왈라가 또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클라우드의 어덥션,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포스라는 것은 뭐 하루는 직장에 출근하고 다음 날은 재택근무를 하고 뭐 이러한 근무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근무 환경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G스케일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러한 세큘러 트렌드, 이러한 그 트렌드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체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근무한다든지 이러한 클라우드가 확산된다든지 이러한 그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변화는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더 유리하게끔 가속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근무 환경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그들의 네트워크의 그 시큐리티, 보안 쪽을요 계속 현대화시켜서 클라우드로 옮겨갈 것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G스케일러는요 앞으로 5년 동안 애뉴얼 매년 성장률이요 40% 정도 될 거라고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상승되는 그런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다 떨어져도 어제 올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G스케일은 올해 한 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G스케일러와는 반대로요. 어제 투자기관의 평가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인데요. 어제 주가가 5.67%나 많은 폭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단 하스켓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해줬는지 그들의 평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단 하스켓에서 레이팅을 드랍했다는 것은 이제 하향 조정했다는 거죠. 원래는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홀드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고냐면 최근 들어서 니얼텀이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롱텀은 먼 미래죠.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발생할 호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호재들이 대부분 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캐탈리스트가 있냐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호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한테 테이크 레이트를 올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수료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페이드 포지셔닝 이니셔티브는 뭐냐면 이렇게 광고비를 내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마케팅 툴을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러한 그 캐탈리스트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실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요,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호스트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에어비앤비 말고 다른 곳에 만약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B&B를 올렸을 때 판매될 가능성보다 에어비앤비에 올렸을 때 판매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따라서 조금 커미션이 높다고 해도 에어비앤비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포인트도 적립되고 할인도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드 포지셔닝 이니셔티브, 즉 광고비를 받고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이러한 마케팅 툴 같은 경우는요, 사실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페디아라든지 아니면 부킹 같은 그런 웹사이트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마케팅 툴이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레이팅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은요 매수의 의견을 주고 있고요, 18명은 지금 뉴트럴이니까 중립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명의 전문가들은 팔아라,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중립의 그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골드만삭스가 어제 어닝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치가 발표가 되고, 따라서 골드만삭스 역시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요. 한 7%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반적인 다우존스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그들이 생각할 때 이번 어닝 시즌에 굉장히 좋은 실적, 즉 우리가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거죠.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하고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골드만삭스처럼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 몇 가지도 우리한테 아울러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어닝 시즌이 풀스윙이다,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이 더 어닝 결과에 따라서 막 주가가 5%,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따라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기회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그 리서치 팀이 있는데 이 리서치 팀이 어떠한 그 기업들을 발견을 했냐면요, 포텐셜 업사이드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번에 이제 어닝 발표를 하는데 이 어닝 발표의 기대치랑 현재 그 마켓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할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시장의 전문가들, 다른 투자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는 굉장히 좀 쉽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 레이팅을 받는 그런 주식들 중에서 가장 여기 봤을 때 컨센서스가 너무나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쉬운 타겟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3개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잉입니다. 티커 네임은 BA고요.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죠. 마지막으로 로즈 컴퍼니고요. LOW가 그 티커 네임입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너무나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지금 현재 그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예상치가 좀 너무나 높다, 따라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 서프라이즈 다운사이드를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3가지의 종목 역시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도넛 회사죠. DNUT가 티커 네임이고요. 두 번째로 아메리칸 펀즈 본드 펀드 오브 아메리카 ABNDX, 마지막으로 몰슨 쿠얼즈 베버리지 컴퍼니가 TAP의 티커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은요,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좀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도 이번 어닝 시즌에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에버코어 ISI라는 투자기관에서 굉장히 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이들 종목을 추천해줍니다. 과연 어떠한 논리가 숨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시즌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이냐면요, 마진
여전히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 ISI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는 종목을 정리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죠.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투자 환경이고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좀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서 임금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마진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요. 마진율이 높아야 그만큼 이제 순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어닝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프라이싱 파워는 뭐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할 때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가격을 올려서 그들이 이제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투자 기관에서는 S&P 500의 그 기업들 500개를 살펴봤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했냐면 지난 3분기 말에 어닝콜이 있었잖아요. 이 어닝콜의 발표 내용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닝콜 발표할 당시에 마진의 강점, 아니면은 뭐 마진이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어닝콜 할 때 언급을 했던 이런 기업들만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개의 기업들이 지금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3분기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그들은 마진에 굉장히 커다란 관점이 있고 마진이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어닝 실적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고요. 티커네임은 CMG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DR 홀튼 INC고요. 세 번째는 로즈 컴퍼니가 또 나오네요. 네 번째 맥도날드 코퍼레이션, 다섯 번째는 나이키고요. 여섯 번째 시스코, 일곱 번째는 캐터필라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노르포크 서던 코퍼레이션이고요. 아홉 번째 유니언 퍼시픽 코퍼레이션, 마지막 열 번째는요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우리가 줄여서 UPS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자, 이렇게 10개의 종목이 과연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키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를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일을 쉬고 나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서 나름대로 좀 욕심을 내서요, 여러 가지 기사를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녁 8시에 방송되는 2부 방송에서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도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